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선라 TV입니다. 이제 국힘당과 그리고 민주당의 이 후보들이 마침내 선거의 대통령 조기 선거 이 격돌로 이제는 이제 시작이 돌입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놀라운 그 통계가 리얼미터에서 이번 이제 월요일 나오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놀라웠게도 민주당과 국힘당의 이그 여론조사가 완전하게 이제는 치고 올라와서 국힘당이 더 앞장서는 추세로 나타났다. 뭐 0.5%로 지금까지 7%나 상승을 5% 이상 상승을 해버리고 이 민주당은 7% 이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지, 여기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사과하고 무릎을 꿇는다면은 이재명과 더 이상 투표를 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리얼미터인데 오늘 오전에 나왔던 그런 통계입니다. 오늘 통계인데요. 자, 이것이 어떻게 반영이 이번에 그러니까 이재명의 대법원 파기환송, 이게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난 놀라운 그 역사라고 할 수가 있죠.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다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이 오차 범위 앞전에는 이제 진보당 0.7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주에만 해도요 4.7포인트 보다도 지난주에 비해서 4.7포인트 하락을 하고 민주당은 같은 기간에 국힘당은 7.0포인트나 상승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한 주간 사이에 7%, 그러니까 12%의 격차를 벌려버렸다 이런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어떤 양상에서 나오느냐. 예, 이게 0.5, 이 격차는 이제 뭐 0.5포인트 사이인데,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이제 국힘당과 당과의 이것은 앞으로 이 후보가 이 정권이 계속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정권이 바뀌어야 되느냐 하는 지표를 가장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중요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뭐 영향이 국힘의 그 경선 컨벤션 효과와 한덕수 후보의 등판 효과가 지지율 상승으로 견인했고요. 그리고 반면에 민주당은 지난 1일 날 대법원, 지난 1일 날이니까 목요일이죠. 이 대법원의 이재명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하여 법적 리스크가 확대한 하락으로 이어졌다. 자, 이것이 조금 반영된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는 헌법재판소를 완전히 그 헌법재판소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소리까지를 하는 완전 전제주의 히틀러, 무솔리니 같은, 또 김정은이와 같은, 야, 이런 본색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사람이 너무도 놀래버렸습니다. 앞으로 또 뭐 선거 공직 이런 법, 선거법 같은 것도 고쳐가지고 전혀 이재명을 완전하게 방탄도 할 것 없이 그냥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무지막한 삼법 분리를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 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 삼자 대결에서는 아직도 이 김문수와 한덕수가 이재명에 비하면은 아직 좀 많이 낮은데요. 자, 이것이 김문수와 한덕수가 합쳐지기만 하면은요, 잘 합쳐지기만 하면은 이거는 반드시 당 지지율을 볼 때 이것은 언제든지 금방 따라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또 이낙연이라든지 또 광화문의 세력이라든지, 자, 이런 데서 다 합쳐지 가지고 합쳐지지 않을 수가 없죠. 예, 합쳐지고 하면은 반드시 이길 수가 있다. 이길 수 있는 요소가, 자, 이재명은 완전히 내려가지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도록 모든 것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한동훈과 안철수 같은 사람이 바로
대통령 후보가 확정이 되어졌는데 다음에 당무 모임을 가졌는데 참석도 안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한동훈 이 안철수는 하는 말이 이 사과를 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그러면서 사과를 하고 출발해야 된다. 있다고 소리를 했습니다. 이거는요, 내부 총질자들, 첩자들이, 그 안철수는 간철수는 원래 첩자 같은 사람 아닙니까? 저기 있다고 저기 손 들어주고 오고 여기 손, 자, 그리고 당 만들어 갖고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이거 얼마나 이런 사람은요, 사탄 마귀와 같은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더 이상 그렇게 할 바에는 후보를 낼 필요도 없고 선거를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이 무릎 꿇고 그냥 죽수 갖고 주는 것입니다. 무엇하러 선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바에는. 자,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한덕수와 이 김문수 간의 이제 통합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남아 있는데, 우리는 여러 면에서 볼 때 이재명과 상대를 해야 되는 문제에서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이, 뭐 이거 통합 안 되고 나서 나가봤자 이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게 되리라고 믿고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한덕수는 저쪽에 있는 사람, 뭐 노무현과 또 저쪽에서 여러 번 있다가 이렇게 온 사람이기 때문에 또 여기도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을 아무리 국힘당에 힘이 없어도 남의 사람 또 데려오는 겁니까? 아무리 일꾼이 없어도 또 무소속 사람을 데려옵니까? 자, 통합에 대해서 강점이 있다. 그러나 행정 관료, 미국의 뭐 또 연관성, 관료하고요 정치가는 다릅니다. 경력에 있어서는 김문수가 정치인으로서 오래 했고 그 싸움의 관록이 있고요. 자, 그리고 국힘당의 이 자리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덕수는요, 이 다른 당에 있다가 그리고 지금 무소속에 있다가 지금 아직 당에 들어오지도 않는 사람을 이번에 김문수 이 후보가 이렇게 놀라운 경선을 수없이 겪어가 올라와 가지고 당선이 되어졌는데, 자, 그 중심으로 안 하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예. 자, 이렇게 두 사람 다 집안이 아직 뭐 완전히 장악한 그런 이런 의원으로 있었던 대표라든지 있었던 사람은 아니지만은 다 같은 이야기고요. 중도 문제인데 중도에도 노동자들을 생각하는 건 청년들이라든지 가장 낮은 자들에 대한 눈물을 흘리고, 자, 부인과 더불어 이렇게 오랜 동안에 해왔던 그런 것. 자, 그런 데서 이게 김문수가 여러 면에서 유익한 점이 반드시 있다. 무엇보다도요, 탄핵의 강이라는 것에서, 자,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부분 전원 합의체가 결정을 10대 2로 결정을 확실히 내려가지고 이렇게 파기환송을 해가지고 제 있는 것을 다시 파기환송을 내려보냈는데, 그것을 완전히 대법원을 다 없애야 된다. 그리고 또 다음에 대통령이 당선되어지면은 자신의 모든 이런 법을 다 고쳐버리겠다. 무지막한 이런 깡패 같은 이런 삼권 분립조차도 다 무너뜨리겠다 하는 이런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왜 이번에 헌재에서 8대 0으로 했던 것이 왜 잘못됐다 말을 왜 못합니까? 똑같은 원리로. 예, 헌법재판소가 더 높은 겁니까? 대부분이 더 높고 낮은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거기도 어느 정도 우리는 인정하지만은 그 판결도 잘못이다 하고 국힘당과 더불어서 모든 이 애국 운동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지금 이 싸우면은 지난번에 50% 지지율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싸우지를 않는 데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처럼 똘똘 뭉쳐서 대들고 싸우고 조이대 그냥 두지 않겠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나갔으면은요, 이게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너희들 그러면 이번에 이 헌법재판 헌재에서 판결 내린 거 이거 우리 동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 후보 경선에서도 말이죠. 56% 그리고 43%이 탄핵 찬성파 한동훈이 쪽에가 43% 아닙니까? 그리고 탄핵 반대파에서 확실하게 56% 그것도 당심과 그다음에 국민 여론 다 합쳐서 그렇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저변에 분명히 탄핵 반대 세력이 더 많다 하는 것을 56%가 나왔다니까요. 문제는 이제 중도인데 중도를 잡는 일에는 또 우리가 김문수가 이제 그 한 사람이 되고 나면은 여기 그걸 또 얼마든지 개발을 하고 하면은 충분히 또 저쪽에 있는 이낙연이라든지 또 뭐 이준석까지라든지 또 정대철 그리고 이 강화문의 세력이 합치만 주면은요 놀라운 일들이 이거는 바뀌어질 수가 아니 이 계산이 빤한데 왜 이렇게 지금 또 내부 총질하고 분열합니까? 자,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